네, 안녕하세요. 이학 박사 김연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맞춤 바이오의 바로 유전체 분석 1편입니다. 맞춤 바이오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면은 사실상 유전체 분석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전체 분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유전 물질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은 DNA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유전 물질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후보군으로 바로 단백질이 가장 높은 그 후보를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체내에서 구성되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구조조차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은 단백질에서도 왔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쉬웠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유전 물질, 뉴클레익 애시드도 당연히 어느 정도 후보가 있었지만 뉴클레익 애시드는 너무나도 그 구조가 간단하고 그리고 그 당시 과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볼품없어 보였어요. 너무 구조가 너무 간단하고 그 양도 단백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DNA가 과연 우리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뭐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이 거치면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는 이런 핵산, 뉴클레익 엑시드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왓슨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중 나선 구조도 밝혀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핵산이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과학자들이 이 유전 정보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 정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핵산의 바로 이 구조인데요. DNA는 이 핵산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DNA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DNA인데 핵산은 총 4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가지 물질인데 이 구조에서 여기서 크게 그룹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5탄당 당 하나에 그리고 당 하나에 여기다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고 이 위에 그래 R그룹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떠한 물질이 오냐에 따라서 4가지 물질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G, TC라고 해서 이 4가지 물질로 우리가 음,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DNA 유전 정보가 모두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이게 무슨 유전 정보인지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 DNA가 뭐고 이런 유전 정보를 뭘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유전 정보로서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DNA를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중 나선 구조가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DNA 하면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는 알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알 수는 있지만 그 유전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진 않을 겁니다.
네, 유전 정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전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바로 DNA이고 그게 바로 유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DNA를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해 보니까 DNA는 결국에는 RNA로 일부가 전사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NA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봐볼게요. RNA는 구조가 DNA와 99% 똑같아요. 99%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이 수소가 붙어 있느냐, OH가 붙어 있느냐 이 구조 하나만 다릅니다. 이 구조 하나만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 무엇이냐면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RNA는 싱글 스탠다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 단일로 이루어져 있죠. 이중나선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T로 되어 있는 DNA의 헥산에 T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아민이 RNA에서는 우라실로 그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똑같이 어, A는 T와 C는 G와 이렇게 서로 상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특징도 모두 다 동일하고요. 이런 특징들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다음 과학자들이 관심 갖는 게 RNA 있어. 그럼 RNA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 정보는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보들을 모두 다 만들어 놓은 한 가지 요리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DNA라는 물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 원본이 중요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이 DNA를 일부러 뜯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려고 해서 일부러 뜯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한 부분 챕터를 우리가 카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책인데 그 중에서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은 레시피만 카피를 한 게 바로 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RNA가 그 카피본, 일부 그 레시피 한 부분의 카피본을 뜬 게 바로 RNA고 그게 그거를 잘 요리를 하는 요리가 다 된 게 바로 그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갖고 있고 그 일부 레시피를 복사한 것이 바로 전사한 것이 RNA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번역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리적인 기전을 알아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는 결국에는 RNA로 바뀌게 되고 그 RNA는 우리가 만드는 이런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한 가지 또 더 의문이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RNA는 굉장히 또 간단한 구조인데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졌고 프로테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졌지만 다 분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1차에서부터 4차 구조까지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최종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애초에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아미노산의 그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우리 몸 안에서도 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되게 어렵고 그런 것들이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섭취도 해야 되고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그런 아미노산들을 또 가지고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을 하게 되죠.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타입의 이
2차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2차 구조가 돼서 바로 단백질의 2차 구조라고 해서 알파 헬릭스라는 구조라 해서 이런 나선 구조로 한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병풍 모양 있죠? 이런 꺾이는 이런 병풍 모양으로 베타 시트 구조라고 해서 이 두 번째 구조가 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되는 원리는 뭐냐면,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종류 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죠? 그 여러 가지 종류 아미노산이 이 뼈대는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 R이라고 적혀 있는 이 R 그룹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R 그룹에 붙는 이런 화학식이 뭐 양이온을 띨 때도 있고 음이온을 띨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전기적 비전극이냐 전극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리고 걔네들이 어떠한 순서 배열로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안에서 서로 정전기적 인력들이 달라지면서 이런 베타 시트 구조라든지 알파 헬릭스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난 이런 2차 구조들이 서로 랜덤 형식으로 또다시 결합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3차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3차 구조가 이게 또 여러 가지 덩어리가 있겠죠. 이런 덩어리들이 또다시 랜덤적으로 붙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의 4차 구조까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 4차 구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 안에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단백질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단백질의 4차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4차 구조가 얼마만큼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는 다 기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백질이에요. 다 단백질인데, 이런 단백질의 이 기능성을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실질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얘네들이 어떤 기능성을 갖는지 모든 단백질들을 다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들을 어느 정도 유추하는 연구 과정도 이런 중간에 이 RNA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같이 병합을 해서 어떤 RNA의 구조가 서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면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런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성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역으로 좀 더 보게 되는 것들이, 이런 연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DNA 그리고 그 RNA의 그 핵산이 두 가지 바로 연결되는 이 두 개의 핵산이 모여서 한 개의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RNA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럼 그게 어떤 아미노산의 구조로 가는지, 그리고 그 아미노산의 그 배열이 하나만이라도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능성을 하게 되는 단백질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도 어떻게 이 2차 구조에서부터 이미 어떠한 배열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도 이미 그 특성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럼 이 2차 구조끼리 어떻게 또 모여서 3차 구조가 되는지, 그 3차 구조가 어떠한 배열로 4차 구조가 되는지를 그 순서도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기능성을 갖는 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되는 거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각자의 생물에서의 각자의 기질과 그리고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러한 각자 맞춤 진단이라든지 맞춤 의약품, 그리고 맞춤 영양, 맞춤 식품, 맞춤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다시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후성 유전체학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후성 유전체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한 아이는 이런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과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갖고 있는 유전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발현될 수 있는 이런 기질들이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후성 유전체학입니다. 이런 후성 유전체학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유전 물질이 어떤 것들이 많이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건강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키워드인 후성 유전체학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배우면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그런 맞춤 진단, 맞춤 의약품, 맞춤 영양에 대한 더 확실한 근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유전을 갖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